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한 걸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 정신 건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인격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잘 통합되어야 정상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상이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적에 정상이라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사랑과 남의 존중이 정상의 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노동을 해야 된다. 기쁨의 노동.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아주 싫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하고 서양 사회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 더 엄격히 말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동양은 수직 사회인데 반하여 서양은 수평 사회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양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경천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강오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위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하면은, 서양은 이와 반대로 모두가 인권이 있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수직 사회가 아니라 수평적 사회고, 모두가 자유를 부과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또 자기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침해될 수 없다 하는 게 서양의 사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동서양을 비교하면 7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 1945년 이래 급격히 동양 사회에 살던 한국인이 서구화 길을 밟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년간 동양의 전통에 살아오고 동양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던 게 우리 한민족인데, 1945년 이래 갑자기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고 서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화의 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게 문제였다. 문제랄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45년에 분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분단이 된 게 정신분석적으로는 선만 끄인 게 아니고 어떻다고 그랬나요? 양가 감정을 심어주었다. 양가 감정은 정신병이 되는
지름길인데 양가 감정을 심어줬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사는 동포는 너무나 그리운 형제인데 동시에 공산주의니까 우리의 적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불신이 동시에 있는 양가 감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6.25 때는 1950년에 김일성이가 쳐내려 왔죠. 53년에 6.25 전쟁이, 남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왔다 했나요? 살아남기 컴플렉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양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데다가 6.25 때 돌연히 인민군이 탱크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한강을 건너야 된다. 큰 소리만 나오면 피란을 가거나 36개를 놓거나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심리를 한국인에게 심어주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나요? 1961년에서 1970년대까지 왕성하게 진행된 뭐죠? 근대화도 너무나 잘하고 성공하고, 정말로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필리핀 대학생이 여기에 취직하러 오거나 하는,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를 통하여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은 부작용이 왔다고 그랬죠. 그 부작용 중에 3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나요? 예?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아보세 하고 너무 물질에다가 치우쳤기 때문에 물질 중독증이 따라왔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한 바 같습니다. 물질 중독증은 사람이 정신이 우선해야 하는데 정신보다는 물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다시 말하면 돈이나 또 무엇이 있죠? 물질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섹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적인 측면에 한국 사람이 많이 경주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1970년대하고 80년대는 무엇이 왔다고 그랬나요? 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누가 주로 했나요? 김대중, 김영삼 또 둘이만 했나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학생들, 데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동시에 민주화도 이룩했지만은 또한 부작용이 왔다고 그랬죠. 그 부작용이 뭡니까? 아까 좀 근대 부작용 물질 중독증 하나만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집집마다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었다. 부 없는 가정. 부 없는 가정이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왔나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 어릴 때. 밥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든가, 어른을 만나면 절을 해야 된다든가, 또 남의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든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버지인데, 다시 말하자면 디시플린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고, 또 하나 아버지 없는 가정에 무엇이 문제가 왔다 그랬죠? 젊은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유착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에디푸스 현상이 왔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이, 세 번째 부작용이 뭡니까? 예? 예? 모두 다 잘 살아보는 것은 좋은데, 모두 다가 다람쥐 뛰듯이 잘 살라고 하기다 보니 과잉 경쟁이 왔다 하는, 이것이 부작용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농사만 짓고 때만 기다리면 됐는데, 근대화하면서 서로 좋은 자리 갈라 하고, 삼성에 들어갈라 하고, 또 공무원 취직할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경쟁이 심해지니까 무엇이 따라오나요? 모든 친구가 무엇이 되나요? 경쟁자라 적이 되니까 평소에 그 친구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근대화하면서 그전에는 아주 순진하고 친구를 믿고 부모 형제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근대화하면서 남을 믿지 못하는 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민주화의 부작용은 무엇이 왔다고 그랬나요? 민주화의 부작용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반하여 자기 의무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는 내몰라라 하는 성질이 생겼어. 서양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도 철저히 다 해요. 그러나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만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예사로 약속을 어기고도 그대로 있는 이런 현상이 왔고, 또 그 다음에 부작용이 뭐 왔죠? 예? 민주화하고 나서는 데모를 하고 머리띠를 들고 거리를 나오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행동화하는 것이 생겼다. 이게 부작용이다. 액팅 아웃, 행동화가 이건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과정에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물들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용 뭐죠? 민주화의 부작용 세 번째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예? 민주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반대했나요?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군사정부를 반대하고 모두 막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제일 봤나요? 예? 김영삼, 김대중도 그걸 보고 그래 시켰지만은 눈여겨본 데가 또 있잖아. 어디가 눈여겨봤죠? 김일성이가 늘 간첩들 소식을 듣고 또 비디오로 찍어온 걸 보고 해가지고는 이제 됐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데모하는 학생인이 반대하는데 대남 심리전을 한 겁니다. 대남 심리전. 대남 심리전이라는 것은 무슨 심리전입니까? 대남 심리전은 뭐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적은 군사 정권이 적이죠. 그 적의 적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는 동지다 하는 모택동의 심리적이죠. 적의 적은 동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뒷집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해. 안 하는데 보니까 뒷집 사람이 또 저쪽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은 우리한테는 무엇이 되나요? 동지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모택동의 심리전이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학생들을 부추기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불러서 융숭한 대접을 해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달러를 줘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들도록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게 민주화 운동 기간에 뿌리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8 뭐더라? 386인가?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하는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좌익물이 들은 겁니다. 좌익물이 들어가지고는 정부에 반대하면서 또 심지어는 부자들을 또 미워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서울대학 간 사람 미워하고 강남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게 민주화 과정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이 왔나요? 2000년 6.15 김대중 씨가 평양에 가서 합의한 2006.15 선언을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이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우리 남한 정부가 끌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15 때 일어난 세 가지 또 부작용만 말하면 첫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나요? 일어났다고 그랬나요? 남한에 있는 달러가 대량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애써 벌었고 사우디에 가서 벌었고 또 경부 고속도로 닦아서 받았고 한 달러들이 솔솔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6.15 선언하고 나서는 달러가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 달러를 가지고 김정일이는 인민을 위해서 썼나요? 예? 누구를 위해 썼나요?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또 뭘 했나요? 맛있는 음식은 세계적으로 가져와서 해먹고 이런 데 다 썼다는 거. 그 다음에 6.15의 부작용은 또 두 번째는 뭐죠? 6.15의 부작용이 예? 예? 어떤? 6.15 이후에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왜 북한을 싸우려 하느냐. 그리고 군대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공기관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대공기관. 대공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국정원이라든가, 예? 기무사, 또, 예? 검찰의 대검의 그런, 대공부처, 이런 것들 전부 다 약화시켜가지고 간첩이 우글우글 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공기관의 기능이 약화됐고, 그 세 번째 부작용은 뭐죠? 예? 예? 민족에 대한 과잉 가치. 다시 말하자면, 남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싸우느냐. 보니까 미국 놈들 때문에 싸우는 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반미 감정이 일어나도록. 민족이라는 말과 동시에 반미 이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정권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나요? 미국, 전작권을 갖다가 한국이 회수하고, 미국은 나가려면 나가고, 어쨌든 해라. 이런 것을 해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경계가 철저히 없어지는
현상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는 발전한 이면에 정신적으로는 아주 황폐화되는 불안하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또 나라 전체는 흔들리고 사회윤리는 또 점점 망가지고 공산주의가 옳은가 자유민주주의가 옳은가 헷갈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인천대학 대학원에 며칠 후에 나갈 그 강의에도 원고에 썼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잘 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미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다시 말하자면 정신 분열증에 이 만발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유럽이 지금 유럽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통합도 여러 단계를 거친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유럽의 대통령 비슷한 것도 뽑고 이래 하는데 그 대신 유럽 전체의 국가는 아직 만들지 못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 대신 베토벤의 영웅이 있죠. 영웅 교향악을 유럽 국가로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이제 무슨 국가가 나오겠나요? 국가가 말이죠. 예? 마르고달토라가 있는데 지금 모두 미쳐가니까 정신분열 교향곡이 지금 나올 판이 돼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자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불안이 심해져서 정신분열증 직전에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